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발언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4월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된 보복세 조항, 즉 섹션 899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노조와의 공식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보 효율 성부, 일명 도지의 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해 AI 경쟁력까지 제한할지를 놓고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로비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이 AI 인프라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발언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1.2% 가까이 하락했지만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예고하면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1%,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0.13% 상승했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 S&P 500은 6.2% 상승하며 1990년 이후 최고의 5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9.6% 오르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다우지수도 3.9%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영국과의 무역 합의 발표 이후 확산될 수 있는 추가 협상에 기대를 걸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메시지가 투자 심리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이 히토류 관련 관세 철회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안도감이 형성되며 증시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관세 대부분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일시적으로 관세가 유지되는 등 법적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4.39%로 소폭 하락했고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전체 상승률은 2.1%, 근원 PCE는 2.5%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근원 PCE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물가 압력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소비 지출은 0.2% 증가에 그치며 3월보다 크게 둔화됐고 저축률은 4.9%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개인소득은 0.8% 증가했고 식료품은 가격이 하락한 반면 에너지와 주거비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거비는 여전히 0.4% 올라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10% 수입 관세와 선택적 보복 관세는 아직 가격에 본격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이 물가 둔화를 반기겠지만 폭풍 전 고요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된 보복세 조항, 즉 섹션 899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이 차별적 조세 정책이라 판단한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국 내 수동적 소득, 즉 배당과 이자 등에 대해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미 의회 산하 비당파 기관인 조세공동위원회는 이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이탈을 유발하고 2028년부터는 오히려 미국의 연간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성이 떨어지고 미국 자산 가치 하락이 동반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미국 장기 증권 보유액은 31조 달러에 달하며 국채만 해도 외국 보유 비중이 3분의 1에 이릅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자해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측은 이 조항이 외국의 디지털세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실제로는 발동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 자본의 미국 탈출 신호탄으로 간주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노조와의 공식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자회사 제니맥스의 품질관리 인력 약 300명으로 이들은 엘더 스크롤, 폴아웃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해온 핵심 스튜디오 소속입니다. 이번 계약은 거의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루어졌고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게 13.5%의 임금 인상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한 조항, AI 도입 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 규정, 그리고 QA 인력의 기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직원들은 곧 투표를 통해 계약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합의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제니맥스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게임업계 전반의 노동 환경이 한 단계 진화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을 떠납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 효율 성부, 일명 도지의 수장에서 물러난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단절이 아닌 변화의 시작입니다. 머스크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문으로 남겠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이 원하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지는 수천 명의 연방 인력을 감축하고 1,75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절감 규모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의 정치 참여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유럽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향후에는 경영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에게 금열쇠를 선물하며 엘론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도지 구성원 상당수가 정부 내에 남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관세와 세제 개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내각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머스크의 퇴장을 두고 민주당의 압박과 비판 여론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영향력은 여전히 백악관 내부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향후 자율주행차 규제 프레임 구축 등 자신이 이끄는 사업과 정부 정책의 접점을 계속 넓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에 대해 AI 경쟁력까지 제한할지를 놓고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판사 아믹 메타는 구글의 지배력 해소 방안으로 AI 관련 조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질문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애플, 모토로라 등과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통해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확보하며 경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AI가 새로운 검색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가 오랜 기술 혁신의 결과라며 과도한 제재는 소비자와 기기 제조사에 피해를 준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크롬 매각, 기본 검색 엔진 설정 계약 금지, AI 데이터 공유 강제 등의 조치를 고민 중이며 이는 오픈 AI, 퍼플렉시티 같은 신흥 AI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월에 나올 예정이며 이번 소송 결과는 검색뿐만 아니라 AI 시장의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로비에 나섰습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의 측근들은 최근 미의회 의원들과 직접 통화하며 5월 15일 발의된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7월 4일 연방의회 휴회 전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속도 조절이나 보다 구체적인 대체안 제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기존 모델 Y를 활용한 자율주행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전용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 연방법은 자율주행 차량 중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차량을 연 2,500대까지만 시험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테슬라는 연방 단일 규제 체계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미국에는 50개 주별 규제가 아닌 전국 단일 자율주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관련 연방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확대가 이번 로비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마존이 AI 인프라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 AWS는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지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확장 중이며 AI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GB200 확보를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디맨드 AI 서비스 매출만으로도 연간 수십억 달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AWS CEO 매트 가머는 오픈 AI 모델 유치에 적극적이며 파트너사인 엔스로픽의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 올라가는 것에도 유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AWS는 폐쇄적 생태계보다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전략을 택해 AI 시대 클라우드 플랫폼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